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쯤에 투매가 한번 나와서 잘 나가고 있다가 결국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주, 뭐 하이닉스를 이렇게 약간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정말 잘 나갔던 호텔신라 상승분을 다시 다 반납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전부 매수를 하고 개인과 기관은 던졌는데, 오늘 유심히 보실 게 뭐냐면은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모두 매도입니다. 금융투자는 뭐 볼 것도 없고 이렇게 매도인데, 기관들이 이제 설날 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번 주는 조정 포지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더 매수를 하면서 우리 지수를 2200까지 끌어올릴 건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유럽장, 미국장도 개장을 안 했고 야간 선물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식 양도소득세라던가 거래세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지난주에 올렸던 미국 셧다운 중단 코스피 2200을 돌파할까, 여기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라던가 거래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앞에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걸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권 지수가 별로 안 좋았죠. 니케이라던가 중국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선방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 야간 선물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20 밑으로 내려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를 기미가 아직까지 안 보여요. 뭐 주근깨도 안 보이지만.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돼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지금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보시면은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계속 샀어요. 개인들도 아침엔 좀 사다가 막판에 다 던졌는데, 오늘 이 추이를 보시면은 외국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판까지 계속 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투매가 나왔어요. 투매. 특히 하이닉스가 막 4% 5% 가까이 내렸는데, 와, 잘 던지더군요. 박찬호인 줄 알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중간에 한번 팔다가 다시 딱 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다 팔다가 막판에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기관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계속 던지다가 막판에 주워 담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 금투 잘 보세요. 오지게 많이 던지죠. 얘네는 지수가 1984 연저점을 찍었을 때부터서 계속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를 사면서 지수를 떠받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다 팝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신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샀고 개인마저 던져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 한번 개인을 탈출할 수 있게 얘네가 5만원대까지 한번 꼬시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까? 요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쪽인데, 지난번에도 뭐 여기를 뚫으려고 하다가 그냥 뚝 까맞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올린다. 이번에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솔직히 5만원대까지 찍을 수는 있어도 이걸 찍고 이 위에까지는 올려질지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산 물량도 많고 개인이 물려있는 물량도 많아요. 개인의 물량과 그리고 기관의 물량 다 쓸어가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 때 또 안 좋게 나와봐요. 그러면은 위에서 공매도 치고 빼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게 거의 기정사실화로 돼 있고, 올린다고 해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5만원대 이거 돌파하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연기금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신이 오지게 팔고 있죠. 한 번도 안 샀어요. 근데 투신은 연기금보다는 미치기 때문에
그래도 연기금이 사고 있으니까 나은데, 이게 지수가 2100 넘은 다음에 이제 2200을 향해 가면서 이제 펀드 환매 자금이 있거든요. 딱 보시면은 2100 뚫자마자 계속 던지고 있어요, 투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펀드 환매 자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투신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투는 당연히 던지죠. 얘네는 밑에서 산 게 너무 물량이 많았으니까. 이번 달 거의 산 적이 별로 없죠. 고기산적보처럼.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수 밑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가 기관이 너무 많이 던졌는데, 이게 지금 설날을 앞두고 차익 실현인가 아니면은 본격적인 매도를 할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올랐는데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뚝 패가지고 내려왔는데 또 다시 막판에 좀 올라왔죠.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셀트리온은 반대로 기관이 사고 그랬는데, 얘네는 지금까지 저는 별로 얘네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왜? 지금 현재 가장 시황이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전기차, 수소차, 뭐 정치 테마주, 다른 섹터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공매도도 많고. 그래도 얘가 나중에 실적 나오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올라가면은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유의하는 거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뚝 팬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손을 안 대요.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 실적 발표 기간에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을지 않은 주식을 별로 사질 않아요. 산다고 해도 제약 섹터의 다른 주식을 사지, 상한가를 가기 힘든 시총이 높은 주식은 저는 별로 사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오늘 오지게 팔아가지고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렸어요. 지난주에 올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슬슬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을 하는데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호텔 신라라던가 뭐 이런 롯데 아니면 신세계 이런 데를 다 배제하고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중견기업 위주로 뭐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호텔 신라는 떨어졌습니다. 오늘 4%, 아니 종가는 5% 가까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신세계는 올랐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면세점이 아니어도 백화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백화점 매출이 20%에서 30% 늘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설날이기 때문에 이제 농수산물이라던가 아니면 명절 선물 세트라던가 이런 게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백화점 섹터하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가 같이 움직이면서 얘도 올라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지 않고 상승으로 끝나는데 얘는 오히려 외국인이 오늘 더 샀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 팔고, 외국인이 호텔 신라가 거의 평당가가 6만원대라서 지금 가격에서 팔아도 얘네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호텔 신라젠, 신라젠과 호텔 신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얘도 그냥 나와서 보면은 얘도 셀트리온이 가면서 올라가길래 얘 가려나? 딱 했는데 올려놓고 뺐죠. 2% 정도 올리고 빼고 수급 보셔도 좋은 게 없어요. 외국인이랑 뭐랑. 그리고 얘는 뭐 올해 삼상 성공이라 삼상 성공할까 말까 뭐 그런 불안감도 있죠. 솔직히 저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면 얘가 탁 치고 올라갈까? 글쎄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얘가 삼상을 성공하든 뭘 하든 여기에 물려있는 이 수많은 원혼들을 다 제거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상한가 한번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 상한가 또 갈까요? 지난번 철도주처럼 원혼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약주 조정이 많이 와야죠. 왜 제약주가 조정이 많이 와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세요. 이거 남들 다 무역전쟁이다 뭐다 할 때 뚜까 맞을 때 지네들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현대건설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16.4%. 오늘 별로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제사 신도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구주하고 건설주가 최근에 잘 나갔었는데 실적을 막상 딱 까보니까 안 좋죠. 현대건설이 내리니까 친구인 GS건설도 같이 내렸습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합쳐가지고 현대라고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다 내렸네요. 현대 로템, 현대차, 현대건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역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지난 분기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고 뭐 올해도 달라진 게 있겠어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은 이탈을 안 했는데 기관의 수급이 더 팔고 있죠.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사도 한쪽이 팔면은 안 좋은데 과연 이 샀던 외국인도 팔 것인가 지켜봐야죠.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올라버리면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내릴 수가 있지만 실적 발표하기 전에 내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반대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정석이라고 생각해놓고 내리고 있고 실적 발표하는 종목을 들어가서 지금 막 종가 베팅 때리고 그런다.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실적 나오고 하루 이틀 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설날 전이기 때문에 개인도 세게 안 들어오고 개인이 세게 안 들어오면 외인 기관도 세게 안 들어와요.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그래서 2200이 가잖아요. 그러면 펀드 환매 자금이라던가 기관이 막 던져요. 기관이 막 던지고 외국인도 살려고 하다가 눈치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가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내렸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라던가 다른 전기차는 별로 안 내렸어요. 에코프로라던가 사마콘덴서는 내렸는데 얘는 내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주도 걸쳐있고 애플의 아이폰주도 걸쳐있기 때문에 내일 애플 실적이 또 안 나오면은 얘를 또 뺄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미리 오늘 먼저 좀 팔았는데 지금 전기차 다른 주식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많고 대차도 많고 그래서 전기차주를 여러분이 매매한다고 해도 이 섹터의 다른 주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거래소 종목이고 무겁고 시총도 높고 그러니까. 내일 애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삼성전기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봅시다. 이게 좋은 섹터 두 개에 걸쳐 있으면은 올라갈 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둘 다 악재가 있고 내려가는 섹터에 있으면은 이쪽 악재도 때려맞고 이쪽 악재도 때려맞고 그러잖아요. 삼성전기는 전기차 내릴 때 같이 조정받고 그 다음에 애플 주식이 내릴 때 같이 뚝 감아져가지고 10만원대 깨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또 애플 때문에 발목을 잡힐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일 잘 보죠. 자, 그리고 중공업과 조선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가까이 올렸고 수급도 대박이죠. 양매수. 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올랐고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올랐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위에 올라가다가 여기 뚝 감았고 내려왔는데 자, 과연 실적 발표를 얘네가 해서 어떻게 나올까? 4분기는 매번 말했지만 조선 그리고 해양 플란트는 다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회계 담당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매번 얘기했지만 4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다 몰아넣습니다. 조선, 해양 그리고 플란트는 어떤 걸? 자, 공사하는데 장비를 다 사요. 이 장비를 4분기 회계장부에 다 몰아넣습니다. 아니 왜 4분기 회계장부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 공사할 때 쓰는 자재나 장비를 사서 창고에다가 짱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재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취소되고 뭐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낼 수 있으니까 회계 처리를 무조건 다 12월 달에 해요. 그럼 12월 달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양호 했는데 여기서 지출이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근데 4분기에 이 자재를 산 비용들이 지출로 잡히면서 갑자기 영업 적자가 나는 거예요. 영업 적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조선업이 다 갑자기 무슨 회계 분식회계 딱 보면은 영업 적자가 갑자기 발생했다 하면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때 하한가 2번 가고 그랬었죠. 여기 이렇게 2번 가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국세청에다가 물어보면은 문제 없어요. 근데 금강원에서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트집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까 안 될까 지켜보려고 저는 얘가 뭐 여길 뚫고 가고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원원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려면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그래야 되는데 굳이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고 설날 별로 안 남아서 그럴 때 모험을 걸기 싫어요. 이런 데까지 꼬셔놓고 이렇게 내리고 꼬셔놓고 이렇게 내리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다 돌파하고 나중에 진짜 수주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수주하고 진짜 실적 잘 나오고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 뭐 그냥 이게 뻥 하고 올라갔다. 아 저거 너 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안 샀다.
뭐 사실 분들은 사세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이걸 보고 내가 살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고 싶으면 본인이 사고 본인이 뭐 안 좋으면은 안 사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한진칼이랑 대한항공 오늘 조금씩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죠. 한진칼이랑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 KCGI 얘네가 이제 뭐 조씨 일가를 경영권을 위협한다 뭐 하면서 주가가 뻥 올랐는데 지금 기관들이 한진칼의 지분을 거의 다 던지고 있다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차익 실현에 대거 나선 기관들, 강성부 펀드, 힘 빠지나 하면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길게 가봤자 주주총회 전까지밖에 효력이 없어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나가리 되면 이거 그냥 끝장납니다, 여러분. 얘는 무역전쟁 할 때도 안 때려 맞았고 오로지 그 이슈 하나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막 10월 달에도 다른 거 다 내리는데 얘 혼자 올랐어요. 쫙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봐요. 국민연금 찬성표 안 들어주고 그냥 나가리 되고 경영 참여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얘네는 주가 딱 올려놓고 다 팔아먹고 튀고 그럴 확률이 높죠. 지금 기관들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씨일가라던가 얘네도 경영권 방어하려고 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상증자 한번 빵 때려버리면은 그냥 끝나요. 이미 이 펀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담보대출까지 지금 쓰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솔직히 뭐 정의 구현하고 그럴 생각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기관도 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슈에 오른 주식을 사면은 이슈가 빠지면은 진짜 하염없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인들 60%가 셧다운 잘못됐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리고 뭐 셧다운이 지금 해체됐으니까 북미 실무 협상을 지금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북주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특히 경농이라던가 뭐 대유 이런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뚜까 맞았어요.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보합으로 끝났는데 대유 얘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남들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뚜까 맞고 내려오더니 얘는 계속 내리는데 경농도 오늘 내려왔죠. 경농도 오늘 이렇게 뚜까 맞고 내려왔는데 지금 저 정상회담 저거 뭐 이번 주 내 발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2월 달로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설날이 끝나고 나면은 2월 한 6일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액션이 없고 뭐 장소도 발표를 안 해. 그럼 또 기대감이 빠지면서 여러분 남북 경합주 또 출렁거릴 수 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내렸는데 이번 주도 또 내렸고 얘는 자사주 신청한 거 보셨죠? 자, 얘네는 자사주를 이렇게 던진다고 공시를 딱 해놓고 나왔어요. 다른 애들은 자사주 다 매입이잖아요. 얘는 자사주 매도예요, 매도. 그래서 여러분이 자사주 신청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아침에 공시가 떠 있으면은 자사주가 매도한다 하는 주식은 손 댈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이거 내가 오늘 이만큼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주식에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1% 올랐다가 막 내렸는데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거를 여러분이 막 붙잡고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주식을 이런저런 곳에서 다 막 배우고 그랬는데 뭐 강의료만 한 1,00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보면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매일 주도주를 찾아라. 매일 뭐 남북 경협주든 뭐 제약주든 뭐든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참고 기다려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의 첫 번째 성격을 했고 거의 스캘핑이라던가 뭐 거의 뭐 당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만 이렇게 촥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돈은 남는데 돈 빼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무슨 타임머신 탄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1월 1일 되고 그 다음날 1월 1일까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촥 가 있어요. 통장에 뭐 잔고 얼마 찍혀 있는데 그게 끝이었고 돈을 쓸 시간과 여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스타일 자체가 원래 두 번째였거든요. 저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내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는 회사 다닐 때도 지수가 1800 되면 사고 2000 되면 다 팔고 아무것도 안 보기 뭐 그런 식의 스타일을 했었는데 전업이 되니까 1800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스케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막 이런 데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달에 많아봤자 매매 한 5번 이렇게 하고 그냥 직장의 월급보다만 많이 벌면은 거기서 매매 중단 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일본 콘텐츠 있죠. 그 덕분에 좀 재밌게 살게 됐죠. 뭐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1년 동안 일본 음식점 100군데를 한번 다녀와 보기 뭐 이런 것도 유튜브를 하면서 해봤는데 지금 200군데인가 300군데인가 다녀왔을 거예요. 1년이 아니라 지금 한 3년 동안 뭔가 남는 게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를 봐도 사진기에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이 가득 차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뭐 주도주 찾고 매일 매매하고 뭐 그러면은 중간에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뭐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쓸 시간도 없었고 지금도 좀 그렇지만 저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을 지금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제 마일리지 비행기 마일리지가 10만 점 정도 있는데 이거면은 이제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도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죠. 왜 안 가냐? 시간이 없어서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던가 유럽 가면은 비행기 타는 데만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에서 3일 보내고 또 우리나라랑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2주 3주 동안 놀아버리면은 이 시황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외국에서도 보면 되잖아요. MTS라던가 핸드폰 갖다가. 그럴 거면은 외국을 왜 놀러 가요? 그냥 집에 있지. 응? 근데 여러분이 직장인이면은 매일 주도주를 찾아가지고 그걸 공략하는 방법을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뭐 강의나 뭐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막 100만 원 주고 배울 때 그런 데다가 물어보잖아요. 직장인도 할 수 있나요? 하면은 직장인도 누구누구 고수가 있는데 그분처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한 명 빼고 나머지 한 1000명? 아니 10,000명 정도는 다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손실 보고 있고.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특출나게 뭐 잘하고 있다 해서 나도 그분처럼 돼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하고 있는 그 한 10,000명 정도에 속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번 방법은 직장인분들이 하기가 힘들고 저도 안 하고 있고 전 2번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렇지만 뭐 조선주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좀 위험해 보이는 종목은 최대한 피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주도주를 찾고 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안 가면은 뭐 2% 손절이 아니라 그냥 본전에도 나가고 그럽니다. 본전에도 나가거나 아니면 1% 2% 손절 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섹터로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뭐 10시에 회의만 들어가고 나갔다 오면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그 타임 동안 뭐 스탑로스로 매매하면 되지 않지만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랑 급락 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스탑로스로 데이 트레이딩 매매한다. 솔직히 힘듭니다. 한 번 작동 안 되면 여러분 다 작살나요. 진짜 직장인분들은 저처럼 한 달에 한 2번? 한 번에서 2번만 탁 매매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는 정도. 은행 이자보다만 더 벌자. 뭐 그 정도 마인드로 가야지 그냥 뭐 저런 강의에 나온 대로 뭐 주도주 찾아가지고 뭐 이쪽 저쪽 그거는 거의 전업이라던가 그러신 분들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어디 데이 트레이딩 하는 그 카페에서 저쪽에서 뭐 주도주를 찾고 이쪽을 공략하라 아난티를 공략해라 뭐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뭐 해라 하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안 하냐고 하는데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런 데서 다 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본인이 그 스타일이 맞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2번 매매법, 1번, 2번이 있으면 그 2번 매매법도 못하는 사람이 1번을 잘할 수는 없어요. 기다리고 참고 할 때만 하는 그 매매법도 못하는 사람이 데이 트레이딩 한다.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도 참고 기다리다가 정확한 타점,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그냥 연습 매매라고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것저것 다 쑤셔보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연습 매매만 하다가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허송세월 보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에서 무슨 신약인가 뭔가 면역 치료제인가 뭐 승인 났다면서 네이처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이처셀은 정가가 되게 많죠. 지난번에도 뭐 일본 식약청인가 뭔가에서 뭐 승인 났다고 대표이사가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가 뭐 그냥 하나 딱 글 쓰고 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식약청에서는 이게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여쭤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줬지
이게 뭐 허가 났다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정정보도 나가면서 막 하한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 네이처셀에서 이렇게 또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4%로 끝나는데, 정가가 지난번에도 있고 이번에도 구속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똑같은 거 또 당하면 안 되죠. 저게 사실이든 말든 이런 걸 관종 자체에다가 넣어두지 마세요. 뭐 수급만 보면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이 봐볼까? 그런 거 막 수급 보고 사지도 마시고. 뭐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뭐 수소차 사업한다 뭐 한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얘는 예전에 많이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별로 힘이 없었어요. 이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뛰었다가 이렇게 촥 내려서 비실비실하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얘는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전기차로 엮였다가 수소차까지 엮였다가 뭐 지금 별의별 이슈로 다 올리는데, 얘는 음봉 뜰 때 들어가야 돼요. 양봉 뜰 때 들어가면 거의 못 먹고. 근데 저는 이 종목 매매를 총 3번? 아니야, 이거보다 더 많이 해봤는데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승률이 안 높았던 이유가 뭐다? 양봉에 따라 들어가서. 그리고 아마 이번 분기 실적이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꼬신 다음에 실적 안 좋다 하고 또 던질까봐. 저하고 좀 안 맞고 저하고 이제 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아, 얘랑 나랑 안 맞구나 하는 종목을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 떴는데 상한가를 갈 것 같기도 한데 할까 말까 막 봤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못 따라 들어가겠어요. 내가 깡이 안 돼서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놔뒀더니 상한가 갔대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수익 봤으면 나와주는 게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이미 얘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죠. 자, 금요일까지 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부과 빨라진다 뭐 그 이슈에 뭐 증권주에 관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뉴스를 또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증권거래세 인하라던가 폐지는 정부에서 세수 때문에 또 못할 거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주가 또 출렁거리면서 또 매도가 많이 나왔죠.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증권거래세 인하라던가 아니면 폐지는 없다.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단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뭐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결국 정부에서는 이중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결국 증권거래세를 저렇게 말만 해놓고 이행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게 매년 나오던 떡밥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활성화 자금 뭐 1조 투입, 그 전에는 2017년이었나 그때는 코스닥 활성화 자금 10조 투입, 뭐 국민연금 뭐 투입 뭐 이런 얘기만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 다 매도하고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막 판세가 막 갑자기 증시에 막 돈이 쏠려가지고 다시 코스피가 2600 가고 뭐 코스닥이 막 1000을 돌파하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종목별 과세잖아요. 자기가 총 매매한 금액에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A에서 3억 갖다가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은 22% 과세, B에서 마이너스 나면은 이거 두 개 다 해가지고 뭐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게 아니라 B에서 3억 갖다 매매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났고 여기서 플러스 2%가 났는데 내 계좌는 손해여도 양도소득세는 22% 걷겠다. 그런 건데 지금 법이 그런 건데, 이거를 자세히 훑어보니까 내가 그냥 1억 5천으로 두 번 매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1억 5천으로 두 번 매매하면은 총 거래대금이 3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1억 5천으로 두 번 매매해서 3억 돼서 수익을 났다 하면 이것도 과세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을 총 3억 원 이상 100만 원으로 한 300번 매매해가지고 3억 원을 채워도 과세할 것 같다, 그 얘기죠. 저는 한 번에 들어갔을 때 3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3억을 들어갔다가 반만 팔어 1억 5천을 팔았어. 그래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가가 너무 내려가서 물 타고 또 다시 올라와서 또 팔았어요. 1억 5천을 또 팔았어요. 그럼 두 번 거래했으면 3억인데 그리고 여기 들어간 돈도 3억이잖아요. 그럼 그거 계산해보면은 총 거래 대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타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단타 거래도 죽고 장기 거래도 죽고 우리 주식시장 망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자세한 법령이라던가 뭐 세부 조항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종목으로 따지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출판사하고 토박스코리아군요. 둘 다 내렸죠. 삼성출판사라던가 토박스코리아가 아기상어 뚜루뚜뚜랑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도 계속 내렸는데 하한가 안 가서 다행이다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에 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하한가 간 거보다 가격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잠깐 내렸을 때 이때 손절 쳐야 되겠다 할 때 손절 쳐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거 계속 빠져가지고 이런 데까지 빠지면은 시간도 날리고 여러분 돈도 날릴 수 있어요. 이슈에 오른 주식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2,000원대였던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이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7,200원까지 올랐지만 상장하고 난 다음에 2,500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할 때 너무 뉴스만 보고 매매하면 안 돼요. 저게 진짜 매출과 관련이 있는 건가? 지난번에 또 써먹었던 테마가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주 애플의 실적에 주목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은 당연히 중국에서 애플 제품 판매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악재 해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국 증시에서도 오른다면은 뭐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들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애플 주가가 내리면은 우리나라 애플 관련 주식도 똑같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번 지수가 2200을 간다면은 펀드 환매 물량을 조심하세요. 지수가 2200을 가면은 펀드 환매 자금이라던가 기관의 차익 실현이 거세집니다. 오늘도 보셨죠? 자, 현재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인의 자금이 거세게 들어오질 않아요. 명절 전에 지수가 오를수록 환매 물량에 유의하세요. 이번 주는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많이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은 주는 건 당연한데 명절이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 주식쟁이들은 솔직히 대체 휴일이나 그런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이틀만 쉬어도 되는데 3일까지 이렇게 쉬게 되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